강감찬. 이인전을 읽었다면 유치원생도 들어봤을 이름이 귀주대첩의 신화를 만든 강감찬이다. 강감찬은 고려 정종과 현종 연간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 중의 영웅으로 고구려의 을지문덕, 조선의 이순신과 더불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3대 영웅으로 회자되는 인물이다. 한 살아서는 명재상이며 장수였고 죽어서는 설화가 되었다. 강감찬이 막아낸 외적은 거란이다. 우여곡절 끝에 목종을 이어 현종이 즉위하자 거란의 성종은 목종을 끌어내린 강조의 정변을 구실 삼아 여러 차례 고려를 침공하였고 1018년에 세 번째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인물이 강감찬이다. 이후 현종의 친조를 들어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재차 침입한 거란의 소배합을 귀주에서 뛰어난 계략으로 물리침으로써 명장과 명신으로 추앙받는 삶을 살았다. 강감찬이 다른 역사 인물과 다른 점은 역사 기록은 물론이고 문헌 혹은 구비설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감찬은 사후의 역사와 문학 작품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랫동안 회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화 속 주인공으로 신격화되고 민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역사 속 인물이 설화 속 주인공으로 환생한 것은 아마도 그의 공적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문곡성의 빛을 타고 태어난 고려의 명재상. 구국의 영웅 강감찬은 서기 948년 금주에서 태어났다. 금주 지역은 조선시대의 금천이라 불린 곳으로 현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과 금천구 일대 등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해당된다. 강감찬이 오대조인 강려청이 신라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고 전해지며 부친인 강궁진 이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우고 벽상공신이 되면서 명망가 집안으로 부상했다. 강감찬이 탄생 신화가 서려있는 관악산 정상. 영웅이 탄생하는데 신화가 없을 수 없다. 강감찬이 탄생이라는 꽤 유명하다. 고려사 열전에는 세상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전제하며 다음과 같은 소개하고 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 사신이 한밤중에 시흥군으로 들어오다가 큰 별이 어떤 집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니 마침 그 집 부인이 사내를 낳았었다. 이 말을 듣고 사신이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그가 바로 강감찬으로 재상이었다고 전하며 그가 재상이 된 후 송나라 사신이 그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가서 절하며 말하기를 문곡성이 오래 보이지 않더니 여기 와서 이쁘다라고 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고려사에 전하는 강감찬이 탄생이라는 막 태어난 아이를 사신이 데리고 가서 키웠다는 앞뒤 안 맞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 전설의 흔적을 오늘날 낙성대에서 찾을 수 있다. 강감찬이 태어난 서울 낙성대 공원에 있는 동상. 조선 초기의 문신인 성현 이순 용제총화에는 강감찬이 몸집이 작고 귀도 조그마했다고 전한다. 관상이 실제 맞는지 어떤지는 모를 일이지만 강감찬이 관상만은 비인상이었다. 어느 날 키 크고 잘생긴 선비를 관리 복장을 하게 하고 자신은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뒤에 섰는데 송나라 사신이 한눈에 강감찬을 알아봤다고 한다. 송나라의 사신이 가난한 선비를 보고 용모는 비록 크고 위엄이 있으나 귀에 성곽이 없으니 키련고 가난한 선비다. 하고 강감찬을 보고는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절하며 염정성이 오랫동안 중국에 나타나지 않더니 이제 동방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고려사는 강감찬을 가리켜 문곡성의 화신이라 했고 용제총화는 염정성이 화신이었다 전한다. 아마도 구전되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내용상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1화에 등장하는 문곡성은 북부칠성의 네 번째 별로 문운을 주관한다. 반면에 북부칠성의 다섯 번째 별인 염정성은 형사일을 주관한다. 북부칠성은 7별마다 도교적 색채의 이름이 있다. 국자의 맨 앞별에서부터 차례로 타음낭성, 검은성,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파궁성이라 한다. 강감찬이 과거에 장원급제한 문신이면서도 거란을 물리친 무장의 재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두 별이 등장한 듯싶다. 중국에서는 문곡성의 화신을 판관포 정천으로 봤다. 그 문곡성이 중국에서 고려로 건너온 셈이니 그가 바로 강감찬 장군이다. 3계속되는 거란의 침입으로 궁지에 몰린 고려,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다. 1010년 강조가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추대하는 정변이 일어나자 이를 구실로 거란의 2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신하였지만 현종의 친조를 조건으로 이듬해 1월에 거란군이 철수하였다. 이후 현종은 병을 핑계로 친조를 거절하였고 결국 고려와 송, 거란 삼국의 관계는 거란의 침략이 시작되었던 10여 년 전과 같이 다시 미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마침내 1014년 9월 소정렬이 이끄는 거란군이 통조와 흥화진을 공격하는 것을 신호로 거란의 3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거란의 공격이 계속될 기미를 보이자 고려는 송나라의 구원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송나라는 국력이 쇠퇴한 데다 그 무력 거란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송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한 가운데 고려는 1016년 또다시 거란의 침입을 받았다. 이렇듯 쉴 새 없이 소모전을 벌이던 거란의 공격은 소합탁이 패배한 뒤로 약 1년 동안 잠잠하였다. 잠시 소강기를 갖게 되자 고려는 거란의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척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빈틈없는 준비에 온 힘을 기울였다. 고려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마침내 거란의 성종은 1018년 12월 소배합에게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게 했다. 소배합은 앞서 1차 침입 때에 왔던 소손령의 형으로 2차 침입 때에는 거란 성종을 따라 개경까지 왔던 인물이다. 거란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고려 역시 거란의 대규모 침략을 예상하고 20만 군대를 조성해 놓고 있었다. 이 20만 군대를 지휘한 상원수가 바로 평장사 강감찬이었다. 강감찬이 처음 병력을 이끌고 진을 친 곳은 영주였다. 그러나 곧 흥화진으로 나아가 기병 1만 2천을 복병으로 배치해놓고 흥화진 앞을 흐르던 내를 소가죽으로 빼어 막았다. 그런 다음 거란군이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일시에 물을 터뜨려 흘려보내고 복병으로 하여금 거란군을 공격하게 하였다. 흥화진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소배합은 퇴각하지 않고 개경으로 진군하였다. 이후에도 부원수 강민천과 실황조원의 공격으로 꽤 많은 부하가 죽었음에도 소배합은 개경 입성을 고집했다. 사기주 바람의 방향이 바뀌다. 결국 이듬해 정월 그는 개경에서 대결이 떨어진 황해도 신은현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개경을 코앞에 둔 소배합은 기습 부대들의 공격을 받고 전의를 상실, 철군하기 시작했다. 거란군이 회군을 시작하자 강감찬은 곳곳에 군사를 매복시켜두었다가 이들을 급습했다. 퇴각하는 소배합이 외나무다리에서 강감찬과 만난 곳이 바로 귀주였다. 처음 양진영은 서로 팽팽하게 맞선 채 좀처럼 승부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개경에 내려갔던 김종현의 부대가 가세하고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거란군이 있는 북쪽으로 불기 시작하였다.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란군은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고려군은 도망치는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거의 몰살시켜버렸다. 당시 살아서 본국으로 도망친 거란군은 단지 수천 명밖에 안 되었으며 게다가 적장 소배합은 갑옷에 무기까지 버리고 죽기 살기로 압록강을 헤엄터 달아났다. 소배합에게는 그야말로 한 맺힌 압록강이었다. 소배합이 패전하고 돌아오자 거란 성종은 진노하여 내 낫다 죽을 벗겨 죽여버리겠다며 노발대발하였다.
소배합이 낚아죽이 실제로 벗겨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직되어 귀양 같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다행히 목숨만은 건진 듯하다. 강감찬이 지휘로 거란군의 침략여역을 분쇄해버린 이날의 전투는 우리 역사상 귀주대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란 역사에서는 가장 비참한 패전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패장 소배합이 자신의 낚아죽을 걱정하는 사이 승장 강감찬은 삼군과 포로를 이끌고 당당히 개선했다. 강감찬이 개경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은 친히 영타역으로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금과 8가지를 강감찬에게 꽂아주었다. 이날을 기념하여 영타역은 흥역으로 개칭되고 이곳의 영리는 지방관리와 같은 관대를 받았다. 오신화가 된 장군. 귀주대첩으로 거란에 씻을 수 없는 지옥을 안겨다준 강감찬은 전란 이후에는 개성 외곽의 성곽을 쌓을 것을 주장하는 등 국방에 힘썼다. 낙향한 뒤에는 낙도교거집과 구선집 등 저술에도 힘써 몇 번의 저서도 남겼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강감찬은 이후 연로함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은퇴를 청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종이 지팡이까지 하사하며 만류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1030년에는 벼슬이 문화시중에까지 올랐으며 1032년 내생을 마감하였으니 형년 84세였다. 강감찬이 죽자 덕종은 3일간 조회를 멈추고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게 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강감찬은 수많은 설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가 일궈낸 귀주대첩이야말로 신화라 불릴 만한 대사건이기 때문이다. 강감찬과 관련한 설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호헌을 없앤 이야기다. 고려의 강감찬이 현종 때 한관이 되었는데 한양에 범이 많아 백성의 걱정이 많았다. 강감찬이 편지 한 장을 적어서 아전에게 주며 말하기를 북문 박북동에 가면 늙은 중이 바위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니 내가 불러서 데리고 오너라고 하였다. 아전이 그의 말대로 하니 과연 중이 있었다. 아전을 따라온 중을 보고 강감찬이 꾸짖으며 너는 빨리 무리를 데리고 멀리 가거라 하니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어 강감찬이 본색을 드러내라고 명령하니 중이 크게 울부짖고는 한 마리의 큰 호랑이로 변하고 사라졌는데 이후로 한양의 호헌이 사라졌다고 한다.